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의를 맡은 강사 이경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되게 많이 떨리네요. 제가 동료 상담가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떨리지 않거든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하고 먼저 알아볼 것은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째, 장애인 고용 정책, 사업주 지원 제도, 장애인 지원 제도입니다. 우선 장애인 고용 현황을 먼저 보실 건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명 중에 등록 장애인 수는 254만 명, 즉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130만 명으로 봤을 적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7.1%, 장애인 인구는 50%입니다.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고용률이 낮은 편이고요. 실업률은 전체 인구가 4.2%, 장애인 인구가 6.8%, 고용률에 비해서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기업체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고용하는 것이 요즘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 의무 이행이 57.5%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가 장애 여부 상관없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게 26.7%. 세 번째는 입사 후 장애인이 됐거나 장애인을 알게 된 경우. 네 번째는 장려금 지원과 사업주 지원 때문이 4.9%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고려.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즉 장애인 고용법을 개정을 했는데요. 이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게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서 의무고용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는 즉 장애인 고용법 의무고용제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인 이상 공공기관, 50인 이상 민간기업 이 세 개를 통틀어서 의무고용사업체라고 합니다. 이 의무고용사업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4%, 50인 이상 공공기관 3.4%, 50인 이상 민간기업이 3.1%. 이 의무고용사업체에서 이 의무고용률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라는 것이 부과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100인 이상의 사업자에게만 부과가 됩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국가도 의무고용제에 부과가 되는데요. 내년부터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지원제도와 장애인 지원제도. 일단 사업주 지원제도 중에서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금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경증 남성일 경우 1인당 30만원, 경증 여성일 경우 45만원, 중증 남성일 경우 60만원, 중증 여성일 경우 80만원. 이는 고용률을 초과한 1인당 지급하는 지급률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고용하면 각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지원이 나가는데요. 우선 고용시설 장비 지원. 이거는 통근용 승합차 구입 시, 그리고 재택근무에 필요한 직업 장비. 그 다음은 고용시설 자금 융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불편하면 안 되니까 작업시설이나 편의시설, 부대시설 이를 목적으로 융자를 낼 수 있고요. 고용관리 비용 지원은 중증 장애인 1인당 작업 지도원을 선임하면 월 14만원의 지원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 10인 이상 상시 근무고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상시 근로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이 30% 이상 일정 비율이 넘어야 됩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채택이 되면 10억 원의 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요. 총 매출의 0.6% 공공기관의 장의물품을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이런 모든 세무에 관계된 세액을 감면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액이 많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수의 계약이 모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보면 편한 일터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계단이 있고 휠체어가 못 올라갑니다. 보통 휠체어가 못 올라가면 이렇게 경사로만 설치를 하죠. 이건 장애인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건 동등한 생각이 아닌 거죠. 장애인은 불편한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사로이고요. 그 다음을 보면 편편합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누구라도 편하고 쉽게 다닐 수 있는 생활 환경이 되는 거죠. 이걸 유니버셜 디자인, 가장 바람직한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업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많은 지원이 있는데요. 취업 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지원 고용이라는 게 있는데, 장애인이 직업을 얻기 위해서 훈련을 하거나 그러면 훈련 준비금, 일비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훈련 준비금은 4만원이고요. 일비는 17,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에는 훈련 보조금과 직무지도원이라는 걸 배치할 수 있는데요. 직무지도원은 1일당 25,000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증 장애인 인턴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는 취업에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을 위해서 사업체와 인턴십 기회를 주어서 직무 능력 향상 정규직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턴 지원금은 최대 월 80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을 보면 장애인들이 성공적인 취업이나 근로지원, 맞춤 능력, 직업생활 상담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는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 적응을 지원하는 단계별 통합 서비스입니다. 먼저 상담을 하고 장애인의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을 알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지원인, 이 근로지원인은 중증 장애인 1인당 14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요. 이동지원, 서류대독, 수기, 수화 통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넘을 수는 없고요. 여기서 또 보면 맞춤 훈련 및 능력개발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공단과 사업주가 약정을 맺어서 훈련을 실시한 후에 이 해당 사업체에 우선 채용하는 겁니다. 훈련 기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그 다음 장애인 직업상담원 선임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일 때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 직업적응훈련, 취업 후의 적응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지원들이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되지? 요즘 청년 일자리도 문제가 많고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막 서로 곤란한데 꼭 장애인한테 왜 이런 많은 혜택을 주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요. 다음을 한번 봐주십시오. 키가 큰 사람도 있고 그냥 보통의 키인 사람, 키가 아주 작은 사람. 그러다 보면 여기 경기를 보고 있죠. 공연이 됐든 경기를 됐든 보고 있으면 똑같이 디딤돌을 하나씩 드렸으면 키 큰 사람은 굳이 디딤돌을 안 해도 볼 수 있는데 디딤돌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보통의 키는 디딤돌을 함으로 인해서 경기장이 보이죠. 키 작은 사람은 이 가르마 때문에 올라서도 안 보입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면은 기회의 평등. 즉 우리 기업들이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는 장애인 취업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아주 똑같이 평등하게 대접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는 형식적인 평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 형식적인 평등이고 과정의 불공정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키 크신 분은 굳이 없어도 되니까 그냥도 볼 수 있습니다. 키 작으신 분은 여전히 하나의 디딤돌로 인해서도 똑같이 관중 속에서 경기를 즐겁게 볼 수 있고요. 키 작으신 분은 키 크신 분의 디딤돌을 하나 더 갖다 놓으니까 똑같은 위치에서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조건의 평등, 즉 실질적 평등이죠. 굳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똑같은 평등이라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조건에 맞는 평등. 즉,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애인을 고용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장애인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몸도 불편한데 우리 일하는데 좀 거추장스럽진 않을까? 우리 회사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텐데. 장애인은 환자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장애라는 결함이 아니라 개인 간의, 즉 개개인의 차이의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이렇게 있듯이 개개인의 차이의 하나라고 보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지체장애 상거 중증장애인인데요. 보행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어떤 제 장애로 인해서 힘들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저 해봤고요. 근데 가장 힘들었던 건 장애에 대한 사회에 나갔을 적에 사회인들의 인식, 그릇된 인식이 좀 많이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힘들게도 했습니다. 지금 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인식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그냥 개인의 차이이지 병이 아니니까요. 인식을 바꾸면 행동이 변합니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장애인 고용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